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멘토님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이 방송 시간 중에 둘 다 빨간불 켜진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시장은 이제 우려감과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교차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90% 정도는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조금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저도 내심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흘러가는 섹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도 차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 잠시 후에 주식잔소리2에서 공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식잔소리2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방법.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이런 장에 관한 이슈들 이야기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또 하나 저희가 이 노란색 메신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두었죠.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좀 보시면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잔소리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주식잔소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밑에 검색 결과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채팅방이 나와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좀 해드리고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루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올려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강연에 어디서 하는지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려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알아보고 가시죠. 네, 일단 오늘 장의 특징 섹터들 알아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약간씩 왔다 갔다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직 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뭐 포지션 자체가 장기 포지션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뭐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 유입이 꾸준하게 좀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그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히려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요. 뭐 소폭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800억대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400억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집계로 봐도 한 46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34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수급이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연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 시장도 강하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왼쪽이 거래소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상승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고, 주가는 21선 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61선과 1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보게 된다라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서 눈치 보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위로 한 번쯤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 시장도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아래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갭을 메꾸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권역에 갭이 있습니다. 약 700포인트 정도대 초반 권역에 갭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 N자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오늘 도치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일 저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갭을 메우는 그런 수순이 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700포인트대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셔야 돼요. 여전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죠.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는 IT 쪽에 쏠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약해요.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쪽에 있어서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IT 쪽에 있어서 동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종목별로 봐야 된다. 즉 섹터별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어제도 갭상승하더니 오늘도 갭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 시간에는 일단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함께 뜨고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또 소식이 났죠. 6세대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라는 소식 뜨면서 SK하이닉스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낸드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보다 SK가 한 발 이제는 더 앞섰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128단 4D 낸드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으로 좀 개발했다. 뭐 그 부분들은 강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 한국 시장 자체가 선진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전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네. 결국 보게 되면 상승을 했던 이후에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날 같은 경우 13%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급등을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저항대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도 결국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별반 다를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결국 반등에 있어서의 핑계거리 이 부분들은 세계 처음으로 128단 4D 낸드 양산이다라는 이런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결국은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자리대가 약 72,000원 자리대예요. 그럼 만약에 무역 분쟁에 있어 G20 정상회의 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좀 순조롭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차례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중간적인 저항 자리대가 72,000원 자리대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면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상당히 좀 공격적이에요. 금일도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매도에 대한 강도는 좀 약해요. 반대로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강도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이 역전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뭐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죠. 뭐 73,000원대 이 자리대를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항대 72,000원에서 73,000원 잡아주셨고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말이 지나면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올해 4월달과 5월달에 형성됐던 이 자리대죠. 82,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세가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평선 구간을 보더라도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박스권역으로 일단 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알아봤고요. 또 오늘장 특징 섹터 중에 수소차 섹터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현대자동차의 이 정의선 부회장을 만난다라는 소식까지만 전해졌었는데 어제 결국 소식이 나왔어요. 현대자동차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우디 아람코 종합에너지 화학 기업이죠.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수소 에너지, 탄소 섬유 소재를 함께 개발하고 미래차 관련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단 수소차 섹터 보면은 그냥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특히나 뭐 풍국주정, 동아화성이 가장 등락률 높게 보이고 있고요. 유니크, 일진다이아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이제는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 충전 시설에 대한 인프라, 이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좋은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 현대기아차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사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24% 상승을 해주고 있는 동아성이 어찌됐든 간에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뭐 풍국주정이 오히려 탄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때 이 부분들하고 좀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의 철도주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데아TI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과거의 주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만 놓고서 좀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 거래량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즉 거래량에 있어서 터지면서 손바뀜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건데,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과거 작년 말에서 연초에 터졌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밑바탕을 깔아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바로 이 사업에 착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동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상승을 못 했었었죠.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겠죠. 우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동아성보다 풍국주정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금일 상승폭을 보게 된다면 일단 동아화성이 조금 더 낮다.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배열 부분들을 보더라도 조금 더 앞서 있다. 동아성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만약에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일진다이아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네. 유니크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일진다이아보다는 유니크가 최근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손바뀜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니크를 조금 더 보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국일제지는 뭐 과거에 있다가 뭐 그래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제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 이외의 종목군들 딱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그냥 좀 유니크 정도? 이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뭐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61선을 안착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을 함께 볼 거, 그리고 이평선 잘 참고하셔서 보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양해각서를 맺은 직접적 주체는 현대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현대차는 오히려 0.35%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면 현대자동차에도 기대감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있겠죠. 뭐 사우디 쪽하고 MOU를 체결하고 10조 원의 돈보따리를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현대차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겠죠. 네.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도 나름대로 수혜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니까. 근데 시총이 상당히 좀 높죠. 네. 시총이 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그게 사업적인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면
다른 업종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겁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무겁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하단 말이에요.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이런 이슈나 재료들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매수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작은 중소형주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보게 된다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죠. 왜냐하면 실적에 있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우디 쪽과 협력을 해서 수소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장기적인 관점,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앞서 봤던 특징 섹터 중에 두 번째 또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어제 방송 시작할 때 봤을 때 1,430만 원대였는데 어제 결국 1,5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요. 정말 한 번 오르면은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요. 뭐 페이스북은 리브라, JP모건은 JP모건 코인 등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가 이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에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옴니테, 대성창투, 주연테크 다 잘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가상화폐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1,600만 원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12%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네. 이더리움도 뭐 8%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거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많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가상화폐들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시가총액이 또 270조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큰 그런 규모죠. 결국은.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도 이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가장 이 중요한 부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이저 기업들, IT 기업들에 있어서의 이 투자나 가상화폐를 만든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사실 이 증시가 좀 불안했을 때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금리 올라갔었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달러가 움직인다든가.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가상화폐가 증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가상화폐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상화폐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대성창투라든가 우리기술투자 대부분 이 창투사들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성창투는 2%대에 좀 약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네. 여전히 뭐 거래량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부분들이죠. 거래량이 최근에 2천만 주가 넘게 터졌습니다. 2,600만 주가 터지면서 어찌됐든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확 장악을 해주면서 매물을 먹어 삼켜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이만큼의 거래량만큼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가상화폐에 있어서의 이 주가 흐름들, 그 부분들이 이들 기업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가상화폐 채굴업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많이들 생겨날 것 같아요.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럼 그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올림픽을 좀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의 여부들은 저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이걸 화폐로 인정을 받을까? 그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법제화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먼저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오늘 특징 섹터 세 번째는 바로 게임주였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죠. 사실 게임주 5월 말이나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그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번에 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한테 적용이 됐던 셧다운제가 점차 완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셧다운제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이 그 국내 게임에는 또 적용이 되지, 외국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국내 게임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게임주도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게임 업계에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게임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 월 50만 원 결제 한도를 상향했다.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네, 이런 폐지. 부분들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윤선 앵커님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나요? 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다니고 했을 때 엄마가 하지 마! 이러면 안 했어요? 하죠. 해서 그죠? 누가 강제적으로 전원을 꺼줘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죠. 네. 두 번째 부분들은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사실. 게임에 대한 부분들, 어찌됐든 간에 게임이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해를 유익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게임들을 좀 많이 하죠. 네. 결국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결제 한도 폐지를 한다? 이 부분들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게임주를 보는 것보다 결제주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결제 한도가 좀 판단이 폐지됐기 되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제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피지사들에 있어서의 수익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게임주보다는 결제 관련주들, 핀테크 업체들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집센터 수소차부터 해서 게임주, 가상화폐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 알아볼 시간이죠. 저희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정재현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입니다. 텔레칩스, 원익 IPS, ICD 3,000당 제약이 있었고요. 또 HB 테크놀로지, 캠시스, 서원인텍, EST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고 아직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의 기대주로 꼽히는 히든 종목 바로 이 종목은요. 오픈 채팅방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 중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가자 종목들 하나씩 또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잘 가고 있는 종목 바로 ICD죠. 무려 5%가 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플렉서블 OLED 제조와 관련한 이 ICD 오늘도 역시 잘 가면서 지칠 줄 모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ICD는 일단 발주 모멘텀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차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MOU 체결 그리고 기대감 이 부분들로 있어서의 상승을 보인다라면 디스플레이 쪽은 바로 실적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ICD 같은 경우도 누차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중국 발주 모멘텀, 삼성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ICD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모두에게 다 수혜가 될 거예요. 다만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중소형 OLED 쪽에 있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삼성은 대면적인 QD-OLED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기술을 대면적으로 이동을 해갖고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비나 이런 쪽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소형에서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갔을 때의 이 공정에 대한 변화라든가 문제 부분들을 만약에 있다라면, 공정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면 장비사들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종목을 좀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ICD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풍국주정만큼 급등을 했나요? 5G만큼 급등을 했나요? 아니면은 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역에 있어갖고 몇백 프로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정배열 초입에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본다? 이거 안 보고 뭘 볼까요? 게임주 볼까요? 역배열에 있는? 아니면 수소차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볼까요? 아니면 눌림 주고 있는 5G를 볼까요? 저라면 속편하게 이쪽 섹터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 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ICD 보유 의견,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익 IPS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늘 3.22%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거를 처음 추천해드렸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한 10% 정도는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그 주식을 하면서 네. 트레이딩 관점이 있고 투자 관점이 있어요. 원익 IPS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내년도 사상 최고 실적일 거예요. 뭐 10% 와 많이 올랐다. 그거 먹고 팔고서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그렇게 해봐도 진드감치 끌고 가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가가 과열이 됐다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들도 아닌 상황이고 거래량이 뭐 급증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이제 바닥권역에서 계속 그냥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 판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진드감치 가지고 가시는 분들, 즉 투자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해봤자 그렇게 좋은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오늘도 IR을 가는데 기업 탐방을 가는데 또 물어볼 거예요. 방송에 얘기해도 되느냐. 그래도 아마 예상하는 답변은 개미들 꼬인다. 방송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개인들을 단타쟁이로 본단 말이죠. 이제 투자 마인드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분들만 보세요. 단타 치시는 분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풍국주정이나 뭐 이런 거 급등 나오는 거 그런 것들 해야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최고 실적인데 조정 시는 매수죠.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매수 기회 열려 있다고 전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캠시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캠시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봐야죠. 네. 두 눈 부릅뜨고 두 눈 뜨고. 앉아서 봐야겠죠.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캠시스가 바닥권역에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목표치가 채워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 상장에 대한 그 공시가 나왔어요. 12에 대한 부분들. 요만큼 빠졌다가 지금 이 폭만큼 빠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매수입니다. 매수해서 가져가는 부분들 2,300원, 2,2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매수 포인트로 봐도 돼요. 왜?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물론 매수해서 좀 손실권역에 있다가 뭐 이렇게 회복을 충분히 해주겠지만 그 매수해서 손실권역에 있다고 해서 물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매수해서 이 종목은 물려서 손절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좀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 HP 테크놀로지가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힘을 받을까요?
글쎄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장비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친구도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스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예스티 같은 경우는 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었는데도 일단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61선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14,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14,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이게 박스권으로 회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000원 자리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 쪽에 최근 3거래일 동안의 매도세가 종목을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5%대의 비교적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4,0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들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될 것 같으니까 이 기업은 일단은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스티 14,0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관심 가지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히든 종목 한번 잠시 리뷰 들어볼게요. 어제 공개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고요. 네. 오늘도 소폭 좀 눌리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눌릴 수 있어 보여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작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 매수 타이밍이 오면요.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상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상담 오래 기다리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STI요. STI요. 네, 매수가 비중은 14,7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매수하고 나니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아우 매수하니까 빠졌어요. 네. 고민이시죠? 네. 네, 어떻게 아직은 손실폭이 그래도 크지 않은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지금 정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STI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4,700원에. 네. 어머니 일단 이 기업을 사신 게 네. 왜 사셨어요, 어머니?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라 그래서 그냥 좋아질 거라 그래가지고요. 좋아질 거라고 했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 단기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냥 하여튼 여유롭게 봤어요. 뭐 여유 있게 단기는 할줄 가셨- 모르고. 다시 한 번만. 네, 중기로 봤어요. 중기라 하면 기간은? 네. 기간은 한 석 달, 넉 달 정도? 그럼 가져가세요, 어머니. 아.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네. 자, IT 반도체 쪽이라고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반도체 설비 투자 올해 없어요, 어머니. 네. 올해 설비 투자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왜 IT 반도체를 가져가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드시죠? 네. 내년에 투자 다시 재개돼요, 어머니.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설비 투자가 계속 안 되거나 뭐 멈춰버리거나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시 투자가 재개가 될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4,7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14,150원이니까 네. 뭐 한 5% 정도 빠져 있다 해서 뭐 걱정하시거나 그럴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뭐 3, 4개월 들고 갈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요? 더 밀리게 되면 12,000원대 중반까지는 빠지겠죠? 12,000원이요? 그럼 그때 좀 더 사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야겠네요, 선생님. 네, 들고 가세요, 어머니. 네.
네, 그래요.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도와주셔서요. 네, 오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네, 키스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아니요. 네? 4,720원에 네. 50%예요. 아, 목소리에 많이 힘이 없으세요. 아, 오늘 갑자기 200원이나 빠지네요, 저게. 네, 이게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네요. 예. BTS 관련해서 그때 새 앨범 나와서 흥행할 때 아마 딱 더 오를 거다 예, 생각하고 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떡하죠,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스트를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방탄소년 하고 해서 그냥 샀는데. 방탄소년단. 예, 예. 키스트하고 방탄소년단하고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단기로 보셨죠? 예, 단기로 보셨는데 지금 4,700원대예요. 예, 고점권역에 매수하셨네요. 일단은 예. 아버님 이거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갑자기 또 200원이 빠지는데, 오늘도. 그니까요, 아버님 손절하시라면 손절하실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지금은. 이게 지금 벌써 2달 갖고 왔는데. 네. 근데 이게 김수현이가 7월 1일 날 제대한다고 하면 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던데. 누가 그래요? 방송에서도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일단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방송 생활 재개하겠죠? 예, 그럼 키스트에 있어서는 주가의 호재가 되겠죠, 일단은. 예, 근데 감안하실 거는 3,000원, 3,100원 깰 수도 있어요, 아버님. 예. 일단 아버님 손절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그죠? 네. 일단 3,100원대까지는 밀린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종목 교체예요, 반등 시에. 근데 아버님은 그 생각조차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대응할 수 있는 거는 3,100원짜리 대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거 깨게 되면 다시 아마 3,000원 깨고 2,0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거예요. 예. 예, 그건 염두를 해두시고 실적을 봐도 이거 실적 좋지 않아요. 네. 올해 전망은 흑자로 전환될 건데 다 적자고요. 일단 주당 자산 가치 6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엔터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YG 엔터 주가 안 좋죠. 네. JYP 안 좋죠. 근데 키스트까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앞서가신 거고요. 네.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3,7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차라리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힘내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이거 한국전력요. 한국전력 매수가 얼마 하신가요? 매수가가 52,200원입니다. 52,2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비중은 60%입니다. 60%요. 비중도 많으시네요. 네, 52,200원이시면 거의 2016년도에 사셔서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이게 마음의 3년째 짐으로 계속 들었죠. 네, 예,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손실폭을 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전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그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네,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5만 원대에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저 한 35,000원까지도 안 올라가요. 3만 5천 원까지 왔는데 어머님이 안 파신 거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아우가 아니고. 언제 한번 어머니. 그래 됐지요. 아우 한다고 근데-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예. 이제 전략을 보자고요, 어머니. 네, 한국전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의 최대 피해주예요. 어머니. 예. 이번 정부의 최대 피해주는 한국전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직원이 이게 부산이거든요. 그 직원이 그거를 막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자, 어머니. 네. 이미 벌어진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향후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갖고 있어야지. 일단 갖고 있어야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머니가 2016년도 때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비싸게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는. 근데 이게 예.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저도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최소한 올해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내년까지. 일단 뭐 내년도에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4만 원을 가고 5만 원을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은 일단 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좀 네. 버티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머님이 뭐 말씀하실 때 3만 5천 원 정도 때까지 올라갈 수 없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가능성 있어요, 어머니. 그것도 뭐 올해는 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머니. 다만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비중 60%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시고 네. 나중에 3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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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전환하겠습니다. 9306번님이 국일제지 3,730원에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면은 빠진 상태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국일제지가 이거는 그 기본적 분석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먹히지 않는 거고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저점을 깨지면 이거 안 돼요. 일단은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1차 시세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기간 조정이 나오느냐인데 지금은 이게 기간 조정을 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3,700원에 50%를 매수하셨는데 이 저점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일단 3,300원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저는 글쎄요 이걸 비중을 50%만큼 실어야 될 그럴 정말 훌륭한 주식인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거 그냥 단기로 훅 해갖고서 50% 그냥 훅 해서 짧게 먹고 들어오려고 하신 것 같은데 3,350원 깨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자리 때 3,350원인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4,000원 위에 4,000원 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분할 매도 뭐 이렇게 해서 챙기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이게 단기로 들어갔는데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즉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3,350원 깨면 필히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350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대한 분석이나 히든 종목 아니면 가자 종목 관련을 해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거기 검색어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우리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그런 이슈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구로 직접 만나러 내려가신다고요. 강연회를 하죠. 네.
2년 만에 2년 내려갑니다. 만에. 예. 대구 영남일보 빌딩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뭐 이 주제로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뭐 했을 때 노하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보다 이제 실전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에 있어서의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실전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 우선으로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반기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